오늘은 이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지문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거는 그 경제의 원리,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저랑 요거 하나 해놓고 제가 이번 주에 요 파트 문제를 좀 변형시켜서 낼게요. 요거 문제 낸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봐봐.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해서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 자, 경기가 침체됐어. 경기가 침체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소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럼 얘들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을 할까? 어차피 물건이 안 팔리는데 생산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묶어봐. 이건 P야. problem이란 뜻이야. 문제 상황이다. 그럼 이제부터 문제 상황을 뭐 해야 되겠어? 해결하러 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한번 해결하러 가볼 거야.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은 이 나라에서 개입을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냐면은 중앙은행이 있어. 한국은행이라고도 하죠. 요 중앙은행에서 기준 금리가 뭐야? 이자율. 금리를 내려. 인하해. 그러면은 이자를 내야 될 이자가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오다를 내리면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시중은행에서 그 시중금리가 어떻게 돼?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오다가 내려왔으니까. 높은 데서 오다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빌리는 데는 이런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이자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자, 현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냥 편하게 쓸게. 현금 부자들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자가 떨어졌으니까 은행에 돈을 맡길까? 안 하지. 미쳤어? 그치? 예금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뭐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지. 또는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대출 수요자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도 대출을 못 받고 있다가 대출을 많이 하는 거야. 대출을 많이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이렇게 대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는 거야. 자, 감이 안 오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한 대 사고 싶어. 차가 진짜 필요해. 우리 집은 애들이 많으니까 큰 차가 필요하거든. 카니발. 우리가 카니발 살 때 당장 차가 막 몇천만 원이야. 그 몇천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이 차가 그때 얼마 줬지? 4천만 원인가? 응. 4천만 원인데 이 4천만 원의 내용을 내가 대출을 하는 거야. 대출을 해. 대출해야 될 상황이야. 그럼 이 대출 상황에서 만약에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 내가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비싸잖아? 그럼 대출을 하겠니? 아, 대출 안 해. 그냥 걸어 다녀. 여행 가지 마. 이러겠지. 근데 이자가 떨어졌어. 싸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자 떨어졌다. 뭐 이 정도는 내가 이자 낼 수 있으니까 대출하자.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차를 사러 가는 거야. 소비를 하러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자를 떨어뜨리면 뭐 할 수 있어? 사람들의 투자나 소비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아까 문제 상황이 뭐였어? 소비하지 않는 게 문제였잖아.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더 가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그렇지. 생산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생산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률은 올라가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월급을 받아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솔루션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천천히 이해되셨으면 밑줄 치면서 좀 읽어볼게요. 가벼운 색깔로. 경기가 침체되면 가게에서는 소비가 줄어든다. 그치? 그럼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용률이 줄어들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러면은 가계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비는 더 위축된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실행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단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유동성이야. 유동성은 화폐량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다시. 이거 아예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시중의 돈이야. 돈. 화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나다닐 때마다 돈이 있어. 돈이 너무 흔해. 이걸 그 유동성이 높다고 말을 하는 거야. 돈이 너무 흔해. 유동성. 돌아다니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돈의 가치가 높겠어? 떨어지겠지. 자, 근데 돌아다니는 돈이 없어. 아무리 돈을 찾아보려고 해도 돈이 안 보여. 그럼 유동성이 낮아진다는 거고. 그럼 이때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조절해서 사람들이 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게 물가야.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의 가치, 물가는 상대적인 거야.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지. 자, 요거까지 이해해놓고 많이 쓰면 좋겠어. 많이 쓰고 많이 반복하면 이것만 알아도 경제지문 많이 이해할 수 있어.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인데 현금이나 화폐는 유동성이 높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은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지만 화폐량, 그치?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만약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유동성이 넘친다 라고 표현하고 통화량이 줄어들 때는 유동성이 감소한다 라고 표현한다.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면은 화폐가 너무 흔해져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오케이.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금리라는 것은 이자율인데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구분이 된다. 기준금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고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이 내세우는 표준적 금리로 가계나 기업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와 이자 수익에 따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은 늘어난다. 그래서 유동성은 증가한다. 그럼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유동성은 그렇지 감소한다. 그럼 유동성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뜻인 거지. 이렇게 유동성과 금리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금리 낮추고 시중금리 낮추면 동네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되거나 소비가 늘고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서 또 투자가 확대돼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하지만 밑줄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얘들아 정리 하나 해줄까? 화폐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는 반비례야. 비례하지 않아. 반비례 관계야. 얘네는 상대적인 거라서. 자,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물가를 낮춰야 돼서 유동성을 감소시켜.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인하할 때와는 반대 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안정화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야. 여기가 중요한 데야. 고3 지문도 이런 데가 나와.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시행했어.
그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통화정책 시행했다는 것은 금리를 어떻게 한 거겠어? 인하한 거야.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많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높이려고 하는 정책이겠지. 그런데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했는데 시중에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도 증가한 유동성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기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 채 손에 돈만 쥐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왜 금리를 낮춰줬는데도 투자를 안 하냐면 이거는 심리적 불안감인 거야. 지금은 금리를 낮춰줬지만 다음 달 또는 몇 달 있다가 다음 분기에는 또 나라에서 갑자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리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금리를 확 높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렇게 금리가 낮춰지더라도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계속 어떻게 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이것을 마치 유동성이 함정에 빠진다고 하여 케인스라는 사람이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동성의 함정을 통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그럼 통화정책의 한계라는 건 뭐야? 소비자의 심리야. 요 소비자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해? 파악하는 것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학원이 잘 안 돼. 수업료를 파격 인하하는 거야. 수업료 이번 달부터 50%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여기 학원 싸다 이러고 올 것 같지? 절대로 안 와. 저기는 왜 낮추는 거야? 뭐 갑자기 어떤 음식을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음식점 있어. 내가 잘 모르는 데야. 근데 음식점에서 갑자기 공짜야 공짜. 그럼 사람들이 먹을 것 같아? 나는 안 먹어. 왜 안 먹는 줄 알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왜 공짜로 주지? 재료를 안 좋은 걸 쓰나? 뭐 유통기간 지난 거 쓰나? 이런 의심. 맛이 바뀌었나? 이거 공짜로 먹은 다음에 뭐 해달라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 소비자의 심리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대로 따를 수 있어 없어.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지 봐야 돼.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현금 같은 거 주는 거지. 뭐 코로나 때는 10만 원씩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은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문제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봐봐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뭐 내리거나 올리겠지. 기업에서는 결정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 해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유동성이 올라가지. 그치? 그럼 화폐의 가치는 내려가겠지. 내리면 증가하고 하락한다. 답은 1번이네. 만약에 다른 색깔로 봐봐.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려.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올라가겠지. 올리면 떨어지고가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되잖아. 그치? 이거 상승한 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7번.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있어.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거야. 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시중금리가 상승되잖아? 그럼 유동성이 감소하지. 유동성이 감소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이거랑 비례해서 물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물가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는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내용은 맞지만 이게 유동성 함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함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겠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경기가 과열이 돼. 그러면서 유동성이 높은, 이거는 찾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리고 유동성이 감소하잖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아. 자, 마지막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폭등했기 때문이다 라고 됐어. 그러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한 게 지금 문제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투자자야. 즉 얘들아, 금리가 인상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어. 금리가 인상돼. 금리 인상의 목적은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 높여가지고 물가를 낮춰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럼 부동산은 물건이지. 그럼 얘는 물건이니까 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투자하면 안 되겠지. 이때 투자하면 바보겠지.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잘못 생각한 사람이지. 이렇게 자동차 사면 큰일 나. 지금 금리가 인상됐는데. 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왜? 이자가 상승했으니까. 그럼 이때 투자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지.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그 다음에 저축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겠지. 왜? 우리가 금리가 인상됐을 때 예금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지. 그 은행에서는 이렇게 돈 맡기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